안녕하세요. 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다행히 이 병이 깊지는 않아 치료받으면 금방 지날 거라고 하지만 큰 병이기에 너무 놀라고 심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보다는 나은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지금은 보지 않는 시댁 식구들은 아무래도 남인가 봅니다. 정말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래도 제 성격상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갚아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분이 안 풀리긴 하네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호되게 뭐라고 해주셔서 좀 든든하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전 이상하게 피곤함이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목 부근에 이물감이 커지더라고요. 목도 자주 쉬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때마침 나온 건강검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검사를 받았습니다. 목 부위가 좀 부어 갑상선 검사 항목을 추가했죠. 그래도 그냥 과로한 것이겠거니 하며 별 생각 없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갑상선에 암이 의심되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에 하늘이 노랗더군요. 아직 우리 막내 중학생인데 제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둘러 예약을 하고 가장 빠른 날짜에 맞춰 검사를 갔습니다. 초음파며 CT 촬영도 무섭고 이런저런 검사도 피도 많이 뽑고 하니 검사하다가 더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은 일부러 혼자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만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는 건강검진이 환자분을 살렸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수술 진행하고 항암받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였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다는 말에 안도가 되긴 하더군요. 수술 스케줄까지 잡고 나와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나 갑상선 암이래. 다행히 초기래. 그런데 수술은 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한대. 애들한테는 내가 저녁에 얘기할게. 부모님들한테는 당신이 좀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고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데도 꿈인지 생신인지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서방이 전화했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 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다 낫는데 수술 날짜도 잡고 왔어. 걱정 마. 완전 초기라서 수술도 잘 될 거래. 그동안 내가 좀 무리했나 봐. 라며 최대한 덤덤히 말았는데도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를 진정시켜드리고 싶어 겨우 억누르며 엄마,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안 아파? 기계도 고장나고 고치면서 쓰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이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 다 최악의 상황 이야기하지. 나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있어요. 내가 또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진정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받았더니 예, 갑상선 암이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 집안에 암 환자는 없는데. 그래, 수술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니? 하시기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서 암 진단 서류 받은 거 제출하면 진단금 나오고 수술비도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거 참 잘했다. 원래 아플 때 돈 걱정부터 드는 거야. 애들 밥이랑 아범 밥이랑 이런 건 어쩌니? 아휴, 다들 너무 힘들겠어.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어쩌다 그런 몹쓸 병에 걸려? 하시기에 어머니, 저 이제 막 진단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제 걱정보다 돈 걱정, 애들 걱정, 아범 걱정 하시려거든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이 더 걱정이라서요. 라고 했죠. 아이고 그래, 아주 좋은 핑계 생겼다. 여자가 아프게 됐으면 집안 걱정부터 하는 게 먼저지. 너는 너밖에 생각이 안 드니? 라고 끝까지 부하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끊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아범더러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라며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정말 남보다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들이 그날따라 너무 아프고 쓰리더라고요. 평소에도 생각 없이 말을 뱉으시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2, 3년에 한 번씩 다투곤 했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 다시 뵙게 되어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는 엄청 지극정성이시거든요. 그래서 도리는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선을 넘으시니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에 학원까지 마치고 아이들이 들어왔길래 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승훈이랑 승혁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가 한 2주쯤 있다가 수술을 받으러 갈 거야. 물론 수술이 끝나고 입원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받고 한동안은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대. 그래서 엄마가 조금 너희를 전처럼 돌봐주지 못하는 시간이 생겼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건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거라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눈물 콧물 쏟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큰애가 엄마, 암이래요? 몇 기요? 하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1기이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엄마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라고 할 거야. 승훈이랑 승혁이 생활은 달라질 것 없고 엄마 없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자리 잘 지킬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 두 아이 모두 제 품에 파고들어 엉엉 울더군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곁에서 있던 엄마가 한순간에 병원 신세 지느라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괜히 기라도 죽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남자아이들인지라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더 걱정되기도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가르쳐 놓을 걸. 조금만 더 하다가 늦어버린 걸 후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 아이들과 울고 불고 응원의 말들을 주고받고 방에 들어와 남편을 보니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아까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아니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게 할 소리야? 라며 괜히 남편만 잡았죠.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자식 걱정만 하시고 산 분이야. 어쩌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 포기해. 사실 나도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셔야지 싶어서 전화했는데 바로 후회했어. 우리 엄마지만 나도 포기다. 진짜 우리 그냥 적당선에서 서로 대충 하고 말자. 애들 못 보시면 병나시니까 애들 얼굴이나 보여드리자고. 나도 이번에 너무 실망해서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걸리는 거지. 라고 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평소에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러면서도 시댁과 인연을 끊지 못한 걸 정말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세상 그런 분께서 안 계시다 할 정도로 온화하시고 며느리들한테도 정성으로 하시거든요. 물론 어머님께도 너무 부드러우시고 좋으신 남편이시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항상 본인 자식들, 손주들만 제 식구인 마냥 감싸셔서 형님과 동서는 시댁의 발걸음을 끄는 지 오래입니다. 조카들과 아주버님과 도련님만 다니러 오시죠. 시아버님께는 가끔 전화도 넣고 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죠. 남자 형제들은 아버님 성품을 그래도 닮았는데 시누이들은 또 시어머니 판박이라 시누이들은 되도록 만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니 또 안쓰럽더라고요. 저 사람도 놀랬을 텐데 하면서요. 검사 결과 보러도 같이 가겠다는 걸 제발 혼자 가게 해달라고 해서 저 혼자 간 거였거든요. 누가 있을 때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더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랬지만 저 사람도 제 연락 받기 전부터 얼마나 전전긍긍했을지 충분히 알기에 힘든 하루였겠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다가가 어깨를 안아주니 그래도 1기는 완치율도 높고 제발만 안 되면 괜찮대.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도 더 도울게.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며 더 울더군요. 그런 남편과 또 울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들을까 소리 죽여 오느라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 슬프지만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깨우기도 전부터 아이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 차리는 걸 돕더군요. 엄마, 아침은 앞으로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로 먹어요. 그렇게 습관 들이는 게 좋겠어요. 라는 큰아들에게 엄마 병원 가면 그렇게 먹어. 그때는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니까
지금은 엄마가 차리는 걸로 먹자 하면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또 울더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남편은 너희가 씩씩해줘야 엄마가 기운 내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지. 웃으면 암이 더 빨리 사라진대. 우리 웃으면서 엄마 준비하시게 도와드리자. 할 수 있지? 라고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코끝이 빨개져 있으면서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하자 저는 여러 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하며 와주실 아주머니를 공고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진이 빠지더군요. 병을 알고 나니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데 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평소 자신의 엄마의 일이라면 쌍심지를 켜는지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 또 남편에게 전화해 피곤하게 할 것 같아 받았습니다. 나야 옳게 아프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한테 그렇게 면박을 줄 게 뭐야?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하는 겁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오래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형님께서도 나중에 아프시게 되면 제가 꼭 어머님처럼 걱정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요.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니 지금 나한테 악담하는 거야? 옳게 아픈 건 아픈 거고 심보를 곱게 써야지 어쩜 그래? 하더군요. 본인들 심보는 뭐 고운 줄 아는지 말이죠. 그래서 형님 걱정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시기에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비약하세요? 저 진짜 너무 피곤해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형님 전화 받지 말라고 메시지만 남기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막내 시누이까지 주르륵 부재중 전화가 15통이 와 있더군요.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싶어도 저 지금 중병 앓는 중입니다. 나중에 무사히 만나면 그때 이야기하시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지금부터 오는 모든 답장과 전화 다 차단하겠습니다. 저까지 인연 끊게 하지 마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답장도 없더군요. 남편에게는 전날 밤 일도 있고 해서 아무 말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보나마나 신우들이 돌아가며 난리를 쳤겠지요. 저 때문에 큰 일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넘기고 제 병간호를 해준다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5남매 중 셋째로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들과도 잘 다투지 않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 형제들은 아버님을 닮아 큰 분쟁이 없었는데 시누이들은 유난히 욕심도 많고 세물내 시끄러웠다 하더라고요. 새 아들은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인데 시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지방에서도 구석에 있는 전문대를 나와 알바만 하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말이 좋아 알바지. 큰 시누는 큰 아주버님 사무실에, 막내 시누는 저희 신랑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처럼 일하다 선봐서 시집 갔죠. 저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지라 교직에 계실 때 다 시집을 보내신다고 어머님이 서두르셨다 하더라고요. 시집 가서도 친정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시어머니와 짝을이로 분란을 만들더니 5년 전부터 형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하셨고 동서는 이럴 거면 이혼하자 난리를 부리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에는 입 다물고 있는 시누이들 얄미워서 저도 몇 차례 부딪힌 이후로는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잘 상대를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똑똑한 아드님들 두신 시어머니 텃세거니 하고 버티자 했던 게 잘 사는 우리 가족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돼야 하나 싶어서 그냥 남편 보고 참은 거기도 했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조용하지만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100점짜리 아빠에 99점짜리 남편입니다. 1점은 시댁 때문에 뺐고요. 더 빼고 싶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저희 남편은 한 3년 전 세무사 사무실을 따로 개업을 하고 이제야 자리를 잡는다 싶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지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둘째 태어날 때까지는 맞벌이 하다가 둘째 낳으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회사 다녔지만 일 욕심이 많아서인지 집에만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둘째 초등학교 보내고는 여기저기 무료 수강 배우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 자격증으로 간간히 일도 하고 했죠. 남편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 저까지 잘 벌면 더 좋았겠지만 수입보다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거에 치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가 배우면서 집안 살림에 응용해서 인테리어도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홈 인테리어와 정리 전문가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 집안 살림을 허투루 하지 않는 편이기도 했고요. 저희 집에 와보신 몇몇 분의 의뢰를 받아서 간간히 일하면서 약간 무리를 한 것이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그 사이 몸에 이상이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는 별걸 다 배우고 그런다. 남의 집 일 하러 다니냐? 그러다 몸 상해. 라며 재봉틀 돌리는 저에게 잔소리하시곤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괜히 그깟 일 좀 한답시고 살림 허투루 하지 말아라. 그 돈 모아서 내 용돈은 좀 주냐? 에휴, 요즘은 나이 들어도 돈이 있어야 나가서 무시 안 당하는데 내 주머니 채워주는 자식은 없다 하셨었습니다. 삼형제가 한 달에 80만 원씩은 보내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삼형제가 상의해서 맞춘 거예요. 누구 하나 더 드리거나 덜 드리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더 주는 쪽에 맞춰라 성화일 거고 덜 주는 쪽은 시누이들과 드자비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미리 상의해서 8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답니다. 적지 않죠. 게다가 저희는 부모님 생신 있으면 생신인분 50만 원 용돈 따로 챙겨드리거든요. 명절 때도 상차림비 50만 원 드리고요. 양가 부모님 나중에 큰 행사나 2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 보내드린다고 30만 원씩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은근히 부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돈 생기면 달라니 말인지 뭔지 싶어. 어머니, 한 번에 큰 돈 들어오긴 하지만 다달이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직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고요. 애들 학원비 내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이그 아무튼 고분고분하게 네 하는 법이 없다 하시며 전화를 끊곤 하셨죠. 그러고 시누이들 돌아가며 전화해서 돈 10만 원만 붙여줘도 될 일을 노인네 서운하게 해? 라며 난리를 치죠. 처음엔 멋모르고 붙였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니 그럼 형님이랑 아가씨가 좀 드리면 되겠네요. 매번 집안 행사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명품 자랑만 하고 이번엔 형님이랑 아가씨가 좀 드려요 하면서 전화를 끊는 스킬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남편 보고 참고 아이들 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 눈물 생각하면서 또 참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겐 만만해 보인 건지 더 기가 막힐 일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이라 보호자가 한 명으로 제한되고 출입도 불가능하다 보니 남편보다는 엄마가 계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입원 기간이 길다 보니 개인 병실 쓸 수도 없고 4인실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와주십사 하고 PCR 검사 받고 평점 좋은 도우미분으로 면접 마치고 주 2회 청소, 세탁 부탁드려 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동네에서 평이 좋은 반찬 가게 알려주고 주 1회 반찬 쇼핑하라고 알려주니 이번 전날이더군요. 가기 전에 아이들과 남편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편지 쓰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해 만들어 놓고 자려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나 의료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엄마도 주무신다고 들어가셨지만 잠들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도 뒤척이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엄마와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 앞이라 안 울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잘 다녀오라며 인사할 때도 잘 참았던 눈물이 왜 그렇게 쏟아지던지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토닥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계시며 우시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아이들과 남편 곁으로 못 돌아올까 봐요. 입원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해야 하니 엄마도 답답하실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안정을 취하라는데 안정은커녕 덜덜 떨려서 집에만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발끝으로 멀어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출산도 애 안 먹고 잘했는데 수술을 하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암이라는 놈과 이별을 해야 했기에 견뎌내자 싶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갈증이 심하게 나더군요. 눈을 뜨며 이제 살았구나. 애들하고 남편하고 다시 만나겠구나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에 돌아와 엄마를 보니 진짜 살았다 싶더라고요.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부위가 너무 좋아서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다고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더라. 얼른 낫자. 얼른. 됐다. 됐어.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마취가 풀릴 때는 정말 아프더군요. 그래도 살았다는 안도감에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한 3회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실밥 풀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먹만큼 먹어야 하는 약도 몰랐고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을 부르겠다는 제게 자신이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엄마의 고집은 좋은 핑곗거리였죠. 그래서 엄마께서 조금 더 계시기로 하고 도우미 분은 계속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집안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들은 할머니 밥 먹으니 좋아하더라고요. 아직은 아픈 제가 익숙하지 않아 조심하다가도 티 없이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운이 더 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은 자신이 오전 근무만 하기로 했다며 일찍 들어왔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아픈 제가 이렇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얼마 못 갔습니다. 태어나고 한 일주일 뒤쯤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안 있다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 저희 엄마는 사부인이 오셨으니 허둥지둥 과일 깎고 차 내시느라 정신없으신데 너 안 그래도 살 좀 빼면 좀 낫겠다 싶더니 얼굴 좋다 하시며 입을 떼신 시어머니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망언을 쏟아내시더군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다간 그대로 죽는다. 원래 살면서 암 한 번씩은 겪는 거 아니냐. 큰 암 아니니 엄살은 부리지 말아라 등등 아주 신나게 떠드시더군요. 시누이 둘은 맞장구를 쳐가며 떠들고요. 점점 엄마와 저의 표정이 안 좋았는지 막내 시누이가 아픈 사람 좀 웃으라고 한 얘기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집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해 하더군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싶어 어머니 제가 아직은 이렇게 있기가 힘들어요. 큰일 없으시면 일어나세요 했더니 큰 시누이가 아니 밥때 다 되어가는데 그냥 일어나라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니? 하기에 형님 지금 제가 밥을 못 차리잖아요. 설마 저희 엄마한테 상 받고 싶으세요? 전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만 가세요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여간 야박하기는 어차피 너 한술 뜰 거 아니냐. 사부인 괜찮죠? 하시기에 아니요 제가 안 괜찮고 제가 지금 힘드니까 가시라고요. 병문안 오신 거예요? 밥 얻어 드시러 오신 거예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엄마가 얼른 차리지 뭐 하시기에 엄마 그럴 거면 집에 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 하며 엄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큰 시누이는 그래 간다 가 옳게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왔으면 식사 대접은 해야지 하기에 문병 오시면서 그렇게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가세요 라며 돌아서는데 시어머님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 간다. 근데 그 암 진단금이 꽤 된다며? 너 몸 좀 나아지면 나랑 백화점 좀 가자. 내가 봐둔 밍크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해줘라 하더군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 멍하니 있는데 저희 엄마가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 진단금이 뭐 어쩌고요? 밍크? 지금 진심이세요? 라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놀라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며 어머니 가세요. 여길 왜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랑 막내 얼른 어머니 모시고 가. 이게 무슨 추잡한 짓이야? 하며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에 방에서 원격 수업을 받던 아이들도 나와 보더군요. 놀란 눈을 한 아이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할머니 저희 엄마보다 옷이 중요해요? 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허둥지둥 나가시더군요. 남편의 등장에 놀랐는지 시누이들도 시어머니와 얼른 나가고 나서 아이들에게 별일 아니야 들어가서 마저 수업 받고 나와 하고는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저희 엄마는 화가 날 대로 나셔서 남서방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뭔가? 사돈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네. 내 새끼 목숨값으로 뭐? 밍크? 내가 기도 안 쳐서. 라며 남편을 추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남서방이 무슨 죄야? 남서방도 불쌍하지.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며 남편을 살피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사람도 고생시키고 어머님도 힘드시게 하네요. 저희 어머니 말씀은 새겨듣지 마셔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못하시게 제가 다신 안 보고 살겠습니다. 라며 울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저는 마음이 짠한데 저희 엄마는 또 안 그러셨나 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는 양반이셔도 그렇지. 다른 건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험금이 뭐 어째? 봐둔 밍크?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어. 자네 앞장서게. 내가 바깥 사돈도 같은 생각이신지 가서 여쭤야겠네. 일어서 하시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시더군요. 그런 엄마를 잡아보려 했지만 너도 잠자코 있어. 이건 어른들끼리 해야 할 얘기야. 정 안 되면 남서방하고 갈라서라. 이렇게는 내 새끼 이 집안 며느리로 못 떠. 하시더군요. 한번 틀어지시면 끝을 보시는 성품인 걸 알기에 저도 얼른 위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없더니 시댁 앞에 도착하자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합니다. 라며 내리더군요. 배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서니 시누이들과 시부모님께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희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나 봅니다. 저희 엄마를 보신 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사부인 여긴 무슨 일로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바깥 사돈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며 소파에 앉으시더라고요. 저와 저희 남편은 엄마 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휴 알았어요. 내가 실언했어요. 사돈 미안해요. 하시는데 시아버님이 당신 조용히 하고 있어. 사부인 얘기 다 하시거든. 당신 얘기 들을 테니까 하시더니 사부인 무슨 일로 이렇게 노여워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며 저희 엄마에게 물으시더군요. 사돈, 저는 사돈의 성품을 믿고 저희 아이를 이 집 식구로 시집 보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예뻐해 주시며 보드 담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남서방 대학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희한한 모습과 말을 듣고 울분이 치밀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며느리가 안 예쁘셔도 그렇지 아픈 아이 암보험금으로 밍크를 사달라니요? 그것도 아직 조리 중인 아이한테요. 시누이들까지 같이 빈손으로 와서 한뜻으로 식사 대접이나 바라고 아이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이 막말을 하셔서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쇼핑이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바깥 사돈께 여쭙고 따져보고 같은 생각이시라면 저 우리 아이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로 못 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짓자니 남편이 저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더군요. 그러자 큰 시누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야 엄마 밍크 하나 해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오죽했으면 보험금 들먹이만 사달라고 했을까? 말 들은 김에 하나 해주면 되지. 라고 하자 시아버님께서 시누이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너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아이고 사부인 저희 안사람과 여식들이 결례를 범했나 봅니다. 사람이 욕심은 많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안사람 단속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니 엎드려 절을 하시더군요. 아버님의 그런 강경하신 모습을 모두들 처음 본 터라 놀라서 있다가 절을 하시는 모습에 더 놀라 아버님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사부인 제가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제발 용서치 마시고 저희 부족한 아들 잘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원통하기 짝이 없지만 얼른 아이들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안사람들과 여식들은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하시는데 계속 시댁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모시고 얼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엄마를 집 앞에 데려다 주더니 아무래도 아버지 때문에 가보고 올게요. 이번만 가고 다신 안 가겠습니다. 라며 시댁으로 가더군요.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달려와 안기면서 둘째가 엄마, 나 이제 명일동 할머니는 안 갈 거야. 형도 안 간댔어. 라며 씩씩거리더군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생각해보자. 엄마가 지금 좀 기운이 없어.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하는데 엄마가 덜아, 내 새끼들 밥은 내가 해먹일 거야. 라며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괜히 아들들만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많이 울었는지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목도 잔뜩 쉬어서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을 받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군요. 그런 남편을 제가 가서 안아주었습니다. 효자인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시더니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나. 바깥 사돈께 충분히 사과받았고 단돌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걸로 됐네. 자네도 속상할 텐데 내가 아깐 심했어? 미안하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침실로 들어가더군요. 아이들과 엄마께 들어가겠다고 하고는 남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절 보더니 미안해. 엄마랑 누나랑 막내는 끝까지 잘못을 몰라. 그냥 찾아오지도 가지도 말고 살자고 하고 왔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더라. 그런 사람들 상대하게 해서 미안해.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전화도 다 차단해. 어머님, 아버님, 이제 우리고 모시고 살 거라고 했어. 집에는 못 오실 거야. 당신 아픈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라며 울먹거리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었더니 우리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으던 거 있잖아. 이번에 다 털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제주도 보내드리자. 풀코스로 호텔 좋은 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좀 목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그걸로 아버님 어머님 차 바꿔드리자. 그 차 오래 타셨잖아.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당신 병간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라며 씻으러 갔습니다. 끝없이 요구만 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생각하니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힘들어할 남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절 연락 없더라고요. 시아버님만 미안하다며 연락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죄인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형님과 동서 말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무서우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과 동서 문제 터졌을 때도 시누이들한테 엄청 무섭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 좋아지면 아버님이랑 넷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뵙고 있다면서요. 저도 진작에 그럴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랬으면 우리 엄마 그런 험한 꼴 보게 하는 거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도리 하겠다고 했더니 호구가 됐었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을 더 계시던 엄마께서는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을 약속했던 여행부터 예약해 주더라고요. 차는 고르고 있고요. 고맙더라고요. 저 사람 속은 말이 아니겠지요.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1차 끝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남편이 여전히 잘 도와주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 완치될 수 있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연락만 없어도 한결 편하긴 합니다. 전국의 환우 여러분 모두 힘내셔서 다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아파 보니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가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